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협력업체 직원이 아니라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600명이 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임금 차익 등으로 250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당장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병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금호타이어를 운반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신분은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해왔지만 급여 등 처우가 달라 서러운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대로 또 직무가 또 이루어졌었어요. 원재료나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빠짐으로써 또 다시 비정규직 채우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박 씨와 같은 사내 하청 노동자 613명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금호타이어에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는 과거 사내 정규직이 했던 필수 업무였고 업무 시간부터 휴게 시간까지 금호타이어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다며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규직화에 따른 임금 지급도 명령했는데 금호타이어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은 250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운영은 적법했다며 경영상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13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 판결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129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이 향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가족 간병 실태 보고서. 오늘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이 사회 문제가 돼서 치매 국가 책임제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입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갈수록 흐려졌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찾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76살의 임모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4년째 간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따라오면 못 찾는다고요. 그게 항시 내가 따라다녀야 돼. 항상 붙어 다니시잖아요. 항시 따라다니고 집에서 뭐이들 나 혼자만 하려면 내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박모 씨의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뒤 점점 난폭해졌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박 씨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기다가 울다가 안 됐으면 이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상한 욕을 막 퍼붓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대부분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가족도 몰라보고 공격적이고 의심이 많아지는 등의 치매 환자 특성 탓인데 치매 환자 가족의 약 75%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 못 할 테니까 나도 이제 괜찮을 때 힘들게 말할 수 없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것이 치매 가족 휴가제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시설에서 치매 노인을 돌봐주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지만 광주와 전남의 단기보호 시설은 6곳에 불과하고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합쳐봤자 20명 남짓입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전담해서 이 케어를 하니까 잠깐 며칠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전화해도 안 된다. 네, 그 며칠은 안 됐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하루 12시간 이상 돌봐주는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불규칙적이고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탓에 종일 방문 요양을 하려는 요양 보호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직원을 채용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근로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채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단 하루라도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빨리 돌아다니고 싶어 진짜 아니야. 숨이 막혀버려. 난 숨이 막혀버렸네.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나도 심장이 있는 사람이라 아주 너가 터져버려요.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입니다. 이 선거구에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이석형 예비후보는 한평군수와 산림조합 중앙회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강산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강산 공동체, 좋은 정치, 강산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같은 당의 이용빈 예비후보는 우리 동네 주치의라고 불릴 정도로 왕성한 봉사활동을 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광산형 그린 뉴딜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경제 활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는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극단적 불평등이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중당 소속 정의성 예비후보는 노동자 농민운동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특정 계층이 집중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가 대물림 사회를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건물이 이익을 낳고 돈이 돈을 낳는 사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으로는 김길수, 조만진, 문경혜 등 예비후보 3명이 한꺼번에 지역구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가 돈 걱정 없는 그 세상에 중산층으로 살게 하자는 게 저희의 1차 목표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하는 김동철 의원은 오랜 국회 경험을 살려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제3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와 소통의 연합정치를 제도화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는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들이 열띤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진도에 있는 한 섬마을에는 양식업을 함께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원들 가운데 섬 주민들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육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에서 100길로 15분 거리에 있는 섬마을입니다. 주민수 5명이던 이 조그만 섬에 어촌계가 설립된 건 지난 2014년. 육지에 사는 A씨가 고령의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아 자체 어촌계 설립을 주도했고 어촌계장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이후 A씨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원래는 여기가 어촌계가 없었어요. 얼마씩 줍니까? 500도 주고 한 번에 600도 받고 그랬어요. 어촌계장 A씨는 이 돈을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이 섬마을 어촌계가 사용 가능한 양식장 면적은 수협 면허지역을 제외하고도 전복과 해조류 등 391헥타르. 어촌계장 A씨는 육지에서 어촌괴원을 모집했고 매년 임대비인 행사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어촌계장 A씨는 도시에 살면서 주소지만 섬으로 옮겼고 A씨에게 돈을 건네고 들어온 어촌 계원들 역시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 가서 물어보면? 예. 자치단체 등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한 듯 섬 안에 주택을 짓는다며 콘크리트 바닥만 만들어 놓은 상태. 물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이곳은 1년 넘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을 짓겠다고 사실상 흉내만 낸 꼴입니다. 육지에서 수년간 차량 운전 일을 하는 사람까지 어촌 개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1년 이상 어촌계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명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원은 오히려 다른 개원을 제명하는 총회에 버젓이 참여했습니다. 어촌계장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어촌계에 가입시켜 관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1년 정도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이라는 곳에 가서 믹서 레미콘 차량 고령의 섬 주민 5명이 아닌 육지 사람들의 몫이 된 어촌계. 육지에 사는 어촌계장 등은 정부 융보조금 사업과 금융기관의 대출도 마음대로 받았고 어촌계원은 5년여 만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육지 사람들로 이뤄진 이 황당한 어촌계는 특정인들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육지인들이 독차지한 어촌계의 전복과 다시마 양식장입니다. 허가 면적이 축구장 500개 크기에 이르다 보니 양식을 위해서는 관리 선박이 필수입니다. 지난 2016년 어촌계장 A씨가 건조한 15톤급 선박입니다. 정부의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지은 배입니다. 양식어민들의 낡은 시설과 장비를 바꾸라며 연 1%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촌계장 A씨가 아니라 다른 어촌계의 어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금을 해가지고 8,325만 원 드리고 그게 2018년 말일 거예요. 12월. 그리고 이제 선박 유지되는 이자, 보험료, 보증료 이런 것도 다 제가 입금하고요. 도시에 살면서 5년 전 어촌계에 가입한 어촌계장의 동거인 관리 선박 역시 상황이 같다고 어촌계원들은 말합니다. 도시에 사는 어촌계장 A씨와 동거인이 이 섬마을 어촌계에 가입한 뒤 지원받은 어선 현대화 사업비는 자부담 1억 7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8억 3,800만 원. 특히 어촌계장 A씨는 정부 사업비를 받아 만든 닷도 돈을 받고 팔았다고 어촌계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약 140만 원 정도 받고 팔았습니다. 적게는 18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융자 사업을 받은 시설이나 장비는 10년간 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촌계 몫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친환경 부표도 사실상 어촌계장이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요.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다 와 있더라고요. 어촌계를 가입하면서 읽어보지 못한 이행각서를 써가며 임대료와 장비 사용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어촌계원들. 어촌계장 A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4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기초수급자 46살 황모 씨가 방에 누워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간경화를 앓는 황 씨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 밀린 월세를 받으러 방에 들어갔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5개 팀으로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각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민중당 광주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자산 재분배를 위한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중당 예비 후보들은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산 불평등에서 시작한다며 극소수의 불공정한 특권 자산을 몰수하고 상위 10%에게는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해 자산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현할 10대 공약으로 총 자산 110억 원 상한제와 연간 총소득 15억 원 상한제, 1인당 10억 원 이상 상속 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2배로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기존 3만 8천 명에서 7만 8천 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확대는 1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